안녕하세요. 최근 친문계 적자라고도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02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한 것이 큰 파장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동안엔 조국과 비슷하게 동정 여론이 많았던 김경수였는데 순식간에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등과 동급으로 취급받게 된 것인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각종 요직을 차지해놓고선 사실상 아무 개혁과제도 손대지 않아 내란 속에 정권 출범에 기여를 했던 이들이 또 지난 2년 반 동안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최근 여론조사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힘 지지율이 상승하자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흔들고 숟가락을 얹으려 하니 당내 의원들에게까지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구도는 변한 게 없음에도 태극기 모독단 과표집으로 인해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말입니다. 이미 정치 생명이 오래전에 끝난 김문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수상함을 못 느낀다면 정치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지요. 이를 두고 김갑수 문화평론가는 30일 스픽스에 출연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법에 걸려서 출마 못한다 그런다 해서 신삼김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중에 후보되는 거 아니다. 이재명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철학을 계승할 만한 개혁적인 후보가 출마 선언할 때 그 표를 받아간다는 것이지 문재인의 그늘만 가득한 친문계 잔당들이 후보로 선출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부 분열 있는 거 아니다. 그냥 주류였다가 비주류가 된 사람들 여한이 한마디씩 나오는 건데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는 정도 수준의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전국에 끼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조선일보나 태극기 모독단류 세력에 먹잇감을 주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김갑수 평론가는 또 지금껏 친문 잔당들과 마찬가지로 반성 없는 문재인에 대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야권 지지자들이 모이면 좋았던 얘기할 때 문재인 얘긴 거론되는 일이 없다. 다 김대중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 얘기한다. 문재인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것이라며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그 시기에 국정 담당자들, 주류 의원들 장관하던 사람들 포함 문재인 대통령까지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이고 후회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성과물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이 효능감 제로의 시절을 정리해야 한다 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랬지 그 시절에 어땠지는 없고 그냥 코로나 방역 잘했지 정도 얘기한다. 국정 성과물로 입에 떠올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DJ나 노무현은 이런 거 이렇지를 말하려면 절절절절 10가지 20가지를 말할 수 있다라고 대조했습니다. 김갑수 평론가는 듣지도 않겠지만 양산의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자기 성찰해야 한다라며 야권 지지자 모두가 그를 존재없는 사람이라 취급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성찰하고 어떤 품이 있는 형태로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퇴임하고 단 한마디가 없다.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는데 성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건 맞다. 그런데 대통령의 할 일이 아니라 마을 주사가 할 일을 한 거이라며 부장 국장이 할 일을 해놓고선 뭘 했다고 할지는 모르겠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퇴임 이후 범민주 지지층의 평가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하겠지요. 자기 반성이나 솔직한 해고 등이 전혀 없는 데다 혼자만 딴 세상 사는 듯한 발언만 SNS에 올리고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총선 땐 뜬금없이 끼어들며 국힘 지지층이나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전계환 스픽스 대표 역시 지도자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 다했으면 그 결과가 나빠도 책임 안 지면 되겠느냐라며 법무법인 대표하면서 본인이 최선 다했지만 망해버렸다면 책임이 없느냐.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대표하고 CEO하면서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책임 안 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하면서 치아가 다 빠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임플란트를 엄청나게 했다는 뒷말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시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을 하면서도 툭하면 많은 문서를 읽어가며 밤새가면서 열심히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공약 이행률은 40%가량을 기록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18%에 그쳤다는 것은 그만큼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각종 인사참사나 정책 실패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문재인이 정권 시절 황태자로 키워졌던 엄중히 이낙연의 경우에도 주사가 할 일을 총리가 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는데요. 그런 컨트롤타워 위치에 있으면 작은 일들은 하위 공무원들에게 위임하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힘만 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역시 엄중히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일했다는 것이며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정의할 수 있겠죠.
또 김경수가 윤석열 정권 탄생은 모두의 책임이라 물타기성 발언을 한 데 대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과거 임종석이 했던 발언을 연상시키는데요. 전계환 대표는 책임은 권한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져야 하는 것이라며 지지하던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지라고 하느냐. 권한 가진 사람이 져야 하는 책임이고 권한의 크기에 따라 책임의 크기도 결정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나와서 비상계엄까지 선언해서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면 목숨 걸고 나라를 뒤집던지 아니면 책임 혼자 다 지던지. 그런데 매일 새빨간 거짓말하면서 다른 놈한테 다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권한 많은 사람부터 책임져야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말자는 대충 묻고 가자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자기 반성이나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상세한 고백 같은 것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에게 모두가 속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수계를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파격적으로 출세시켜가면서 끝까지 중용한 사람들과 그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었던 소시민들하고 어떻게 책임이 같겠습니까? 이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습니다. 지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면서도 마치 외부 평론가처럼 떠들던 박근혜로부터 비롯된 이런 화법은 문재인을 비롯한 친문 세력이나 그들이 키운 내란 수교에도 그대로 전염된 거라고 할까요? 이런 자들은 당연히 리더십이 빵점이며 마땅히 손바닥만한 조직도 이끌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이죠.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맡았던 우이종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을 향해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이종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인물들은 역사 앞에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물으며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촛불로 등장했다. 탄생 의미부터 촛불의 개혁 의지를 실현할 책무가 있었다. 집권 초기 부진한 개혁 실천이 의회 의석수 탓이라 생각한 촛불 시민이 다시 모여 180석 가까이 의석수 확보로 다시 한번 사회개혁을 기대했다라고 되짚었습니다. 우이종 교수는 행정, 입법의 두 국가 권력을 가진 문재인 정부는 사회개혁은커녕 윤석열 정부 탄생의 밑거름이 됐다라며 윤석열 정권은 21세기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의회에 파견했다. 이를 이재명 민주당과 시민이 막았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사회퇴행 원인의 상징적 언급은 우리의 검찰총장이었음은 현실에서 나타났다. 더욱이 지금은 비상계엄 상황이 마무리는 커녕 진행 중 아닌가라며 끝까지 내란 수계를 감쌌던 문재인을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흐름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인물들은 역사 앞에 무엇을 하였는가 묻게 된다라며 이제 다시 그들은 정치 권력 앞에 서려 한다. 자기 집단 내에서 자신들만의 이야기로 스스로 세뇌하는 자들은 윤석열 계열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만든 민주당 내에도 있다. 그래서 서로 상통함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반성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상통하지만 차라리 윤석열 쪽은 추한 욕망에 있어서 단순 솔직하고 노골적이라며 반면 문재인 쪽은 욕망을 포장하고 교묘한 작업을 통해 풀어간다. 더욱 추하지 않은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우이종 교수는 문재인이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 친문계와의 통합 호용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김부겸, 김경수를 직접적으로 강조한 데 대해 윤석열과 문재인의 공동 작업이런가 땅을 치고 싶다라며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 뭐라 하기 전에 그들은 이제 역사 앞에서 물러나야 할 이들이라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탄생을 만든 문재인 사람들은 이재명을 도와 정권 교체에 힘쓰던가 아니면 성찰하며 조용히 지낼 때라고 일침했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친문 세력들이 과거 그 자리에서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느껴졌던 그들은 결국 쇼만 했을 뿐 정작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유가족은 물론 시민들 대다수가 염원하던 거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초반 유가족을 위로하는 쇼만 했을 뿐 그들이 또 눈물의 삭발식을 하는 와중에도 모른 척했으며 결국 박근혜마저 임기 막판 멋대로 풀어주면서 더 큰 허탈감과 분노만 자아낸 거 아니었습니까? 그 잘했다고 평가받는 코로나 방역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것을 비롯해 후유증으로 고통받은 이들 역시 외면했다는 질타를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무능함을 증명했으면 다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고위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특히 인사참사 수준에 있어선 솔직히 윤석열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 아니던가요? 실적에 대한 검증 같은 거 없이 그저 주변에 친분 있는 사람 기용하고 밀어줬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이들 친문 세력 역시 내란 수계 파면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이 확정적이란 건 당연히 눈치채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들이 힘을 합쳐봐야
온갖 꼼수를 쓰며 특정 조직까지 동원받자 이재명에게 절대 대항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모를 리 없겠죠. 어차피 대선 후보는 범민주 지지층 80% 이상이 지지하는 이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 민주당 당권을 자신들 쪽에 넘겨달라던가 자신들에게 총리직이나 다수의 장관직 등을 나눠달라는 그런 걸로 읽힙니다. 만약 이재명이 친문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들을 인사검증도 사실상 패싱한 채 요직에 등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인사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며 시민들에겐 문재인 정부 시즌2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가장 중요하다는 외연학 장관은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관료들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을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이미 보여준 이재명이 물론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리는 없겠지만 말이죠. 어떠한 능력도 보여준 것이 없으면서 감투 욕심만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댁들의 그 욕심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